컴컴한 층계를 올라가다가 나와 같은 층에 사는 이웃인 살라마노 영감과 마주쳤다. 영감은 개를 데리고 있었다. 8년 전부터 영감은 볼 때마다 늘 개와 함께 있었다. 그 스페니얼 품종의 개는 무슨 피부병에 걸려 있었다. 습진인 것 같았다. 그 때문에 털이 거의 다 빠지고 온몸이 갈색의 반점과 딱지투성이었다. 그 개와 단둘이 조그만 방에서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 살라마노 영감은 마침내 개를 닮고 말았다. 그의 얼굴에는 불그스름한 딱지들이 있고 털은 누렇고 듬성듬성하다. 한편 개는 주인에게 구부정한 자세를 배웠는지 주둥이는 앞으로 나오고 목은 굳어 있었다. 그들은 한 종족인 것 같은데 서로를 미워한다. 하루에 2번씩 11시와 오후 6시에 영감은 개를 데리고 나와서 산책을 시킨다. 이 8년 동안 그들은 한 번도 산책 코스를 바꾼 적이 없다. 언제나 리옹가를 따라가는 그들을 볼 수 있는데 이 개가 늙은이를 끌고 가다가는 기어코 살라마노 영감의 발이 걸리고 만다. 그러면 영감은 개를 때리고 욕을 퍼붓는다. 개는 무서워서 설설 기며 끌려간다. 이번에는 영감이 개를 끌고 갈 차례다. 개가 그걸 잊어버리고 또다시 앞서서 주인을 끌어당기면 또 매를 맞고 욕을 먹는다. 그때는 둘이 다 멈춰서서 개는 공포에 떨며 주인은 미움에 떨며 서로 노려본다. 매일매일 그 모양이다. 개가 오줌을 싸고 싶어 해도 영감이 그럴 시간을 주지 않고 끌어당기니까 이 스페니얼 개는 오줌 방울을 찔끔찔끔 흘리면서 따라간다. 어쩌다가 개가 방 안에서 오줌을 싸면 또 매를 맞는다. 그렇게 지낸 것이 8년째다. 이 셀레스트는 늘 닭하기도 하지 하고 말하지만 사실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층계에서 살라마노와 마주쳤을 때 그는 개에게 욕짓거리를 퍼붓는 중이었다. 못된 놈, 망할 놈 하고 그는 야단을 쳤고 개는 끙끙거렸다. 안녕하세요 하고 내가 인사를 해도 영감은 여전히 욕짓거리를 해댔다. 그래서 나는 걔가 무슨 짓을 했느냐고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영감은 그저 못된 놈, 망할 놈 하고 말할 뿐이었다. 영감은 개에게 몸을 굽히고 있었는데 이 목줄에 무엇인가를 고쳐주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나는 좀 더 큰 소리로 말해보았다. 그제야 그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억지로 화를 참는 목소리로 이놈이 늘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하고 대꾸했다. 그러고는 개를 잡아 끌고 가버렸다. 개는 네 발로 질질 끌려가면서 끙끙거렸다. 바로 그때 나와 같은 층에 사는 또 다른 이웃 사람이 들어왔다. 이 동네에서는 그가 여자들을 등쳐먹고 산다고들 한다. 그러나 직업이 뭐냐는 질문을 받으면 그의 대답은 창고 감독이다. 이 대체로 그는 사람들에게 전혀 호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나에게 곧잘 말도 걸고 또 내가 자기 말을 들어주니까 가끔 내 방에 잠깐씩 들르기도 한다. 나는 그가 하는 말을 이야기가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내가 그와 말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의 이름은 레몽 생테스다. 그는 키가 상당히 작고 어깨가 딱 벌어지고 코는 마치 권투 선수의 코와 같다. 옷차림은 언제나 매우 반듯하다. 그 역시 살라마노 이야기를 하며 딱하지 뭐예요 하고 말했다. 그 꼴을 보면 역겹지 않느냐고 그가 묻기에 나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이 층계를 다 올라와서 막 헤어지려고 할 때 그가 나에게 말했다. 우리 집에 순대랑 포도주가 있는데 한 조각 같이 할래요? 나는 그러면 끼니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좋다고 했다. 그 집 역시 창문 없는 부엌이 딸린 방 하나뿐이었다. 그의 침대 머리 위에는 흰색과 분홍색 석고로 만든 선사상과 챔피언들의 사진들과 여자의 나체 사진 2~3장이 붙어있다. 방 안은 더럽고 침대는 어질러져 있었다. 그는 먼저 석유 램프를 켠 다음
호주머니에서 상당히 지저분한 붕대 하나를 꺼내어 오른손을 싸매었다. 내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다. 그는 어떤 녀석이 시비를 걸어서 주먹 다짐이 있었다고 했다. 그건 말이죠, 메르소 씨. 하고 그가 말했다. 내가 못된 놈이라서가 아니라 참지 못하는 섬이라서 그래요. 그 녀석이 나한테 네가 남자라면 전차에서 내려. 그러더란 말이에요. 나는 가만 좀 있지 그래 하고 말했죠. 녀석이 나더러 남자답지 못하다고 합디다. 그래서 나는 전차에서 내려서 말했어요. 그만하는 게 좋을걸. 그렇지 않으면 본때를 보여줄 테니. 무슨 본때? 하고 녀석이 대꾸를 하더군요. 그래서 한 대 먹였죠. 그랬더니 나자빠지더군요. 일으켜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녀석이 땅에 자빠진 채 발길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 무릎으로 한 방, 주먹으로 두 방을 먹였죠. 녀석의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내가 그 녀석에게 이제 됐냐고 물었죠. 녀석은 됐다고 하더군요. 이 말을 하면서 생테스는 줄곧 붕대를 매만졌다. 나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보다시피 내가 시비를 건 게 아니었어요. 그 녀석이 함부로 대든 거지. 그건 사실이었고 그래서 나도 그렇다고 인정했다. 그러자 그는 마침 나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도움말을 구하고 싶었는데 내가 남자다운 데다 세상 물정을 잘 알고 있으니 이 자기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면서 그래준다면 이 자기는 내 친구가 되겠다고 말했다.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또다시 나에게 이 자기와 친구가 되고 싶으냐고 물었다. 내가 아무래도 좋다고 말했더니 그는 만족해하는 눈치였다. 그는 순대를 꺼내서 프라이팬에다가 굽고는 컵, 접시, 포크, 이 나이프와 포도주 두 병을 늘어놓았다. 그러는 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자리를 잡고 앉았다. 먹으면서 그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약간 망설였다. 내가 어떤 여자를 알게 되었는데 말하자면 내 정보였죠. 그와 싸움을 한 사내는 그 여자의 오빠였다. 그는 자기가 그 여자를 먹여 살렸다고 했다.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는데 그는 얼른 덧붙이기를 동네 사람들이 뭘 하는지 알고 있지만 자신은 양심에 거리낄 것이 조금도 없고 자기 직업은 창고 감독이라고 했다. 아까 하던 얘기로 돌아가자면 그가 말했다. 어디가, 어딘가 속임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여자에게 꼭 먹고 살 만큼 돈을 대주고 있었다. 그는 손수 여자의 방세를 치렀고 그녀에게 식비로 하루에 20프랑씩을 주었다. 방세 300프랑, 식비 600프랑, 이따금 스타킹도 한 켤레씩 사주고 그러다 보니 한 1000프랑 들었죠. 그런데도 마님께서는 일을 하지 않았죠. 그러고선 한다는 소리가 그걸로는 빠듯하고 내가 대주는 걸로는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난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왜 반나절만이라도 일을 안 하는 거지? 그러면 온갖 자잘한 비용 부담은 덜 텐데. 이달에는 옷도 한 벌 사줬고 하루에 20프랑씩 용돈도 주고 방세도 내주는데 넌 오후면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지. 넌 친구들에게 커피와 설탕을 내바치지만 돈은 내가 줘. 난 너한테 잘해줬는데 넌 제대로 보답을 않고 있잖아. 그래도 그 여자는 일은 하지 않고 생활이 안 된다는 소리만 해대는 거였어요. 그러는 중에 어딘가 속임수가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된 거죠. 그는 여자의 핸드백에서 복권 한 장을 발견했는데 여자가 그걸 어떻게 샀는지 해명하지 못하더라고 말했다. 얼마 뒤 그는 여자의 방에서 증거물로서 전당표를 한 장 발견했고 그걸 보면 그녀가 팔찌 두 개를 잡힌 것이 분명했다. 그때까지 그는 그 팔찌들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 나는 속임수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 여자와 헤어졌어요. 그러나 먼저 그녀를 두들겨 패줬죠. 그러고 나서 그녀의 실상을 다 말해줬어요. 네가 바라는 건 오로지 네 그걸 가지고 재미 보는 거, 바로 그것뿐이라고 말했어요. 내 말 이해하시겠죠, 메르소 씨? 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너한테 주는 행복을 부러워하는데 넌 그걸 몰라. 나중에 가서야 네가 누렸던 행복을 깨닫게 될 테니 두고 봐.